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양책이 포함된 예산안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연말 연초에 좀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기억은 2013년에 있었던 오바마 케어로 인한 셧다운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되게 힘들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 좀 두려워서 만약에 서명을 계속 안 하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네, 2013년에 시퀘스터와 셧다운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만에 하나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벌어지게 된다면 충격은 좀 더 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재정 정책에 대한 의존도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 또 이에 의지에 살아가는 가구가 많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월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서 모기지 관련돼 있는 연체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네. 바로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각종 비용들 중에서도 월세 관련된 보조금들도 이제 다 끊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세 연체 심지어 퇴거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제 밥도 못 먹고 이 푸드 쿠폰이 안 나오니까요. 네. 여기에 집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여기에 임대료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는 집주인들의 또 파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쇄적인 문제들이 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 부양책에 대한 서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서명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게 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가능성은 무한정 늦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행동 자체, 특히 이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이건 참 예전이랑 정말 다른 경제 환경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좀 화랑장세를 계속 띠고 있는 것도 이런 그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앞으로도 그 재정은 충분히 우리한테 보답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만큼 올라온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정 정책에 2022년 정도까지 이어질 저금리, 여기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요인인데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 잘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 며칠 있으면 이제 1월 20일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뭐 아주 맞는 말인데 네. 이제 1월 5일 또 조지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불확실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장의 참가자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저런 태도들을 보이는 데에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1월 20일에는 자금이 집행될 거라는 것은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짧은 20여일 동안의 시간에 이 추운 겨울 동안 이 에너지 공급도, 이 연료 공급도 안 돼서 굶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 뒤에라도 길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4분기에 겨울이 되면서 재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4분기 세계 경쟁률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이제 좀 걱정입니다. 최근 들어서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중에 이제 가장 신속하게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설문조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지표들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인데 이게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또는 NIH의
전미 소기업 낙관 지수 같은 지표들인데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 이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은 여전히 뭐 화랑에 대한 기대들, 또 신규 주문에 대한 기대가 보이는데 네. 소기업들의 낙관 지수들은 굉장히 최근에 훼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지표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노동시장 지표인데 네. 이 노동시장의 지표를 어떻게 본다면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게 소기업 낙관 지수인데 이게 최근 부진한 것을 보면 이 정말 백신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접종 중입니다만 더 싸고 저렴하고 또 대규모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표가 다시 재하강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미리 준비된 건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도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세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예,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까 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연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냐 하면, 경제에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을 저금리와 재정정책이 다 잘 지금까지는 막아줬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이제 중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 네. 어떤 잠재적 악재들 이런 게 이제 터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아직 위기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들이 또 연쇄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결국 무사히 지나갈 일도 일을 만들어내고 이게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정확하게 좀 느낌상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브렉시트 타결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고 향후 전망은 좀 어떠세요? 예. 그래도 브렉시트는 잘 됐습니다. 현재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들이 EU 시스템 밖에서 EU 국가들과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제 영국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서 이제 두 나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처럼 관세도 부과하지 않고 또 쿼터들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게 법제화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게 또 걱정거리긴 합니다. 영국과 유럽 의회 양쪽 승인을 모두 받아야 이제 1월 1일부터 협정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거 역시 또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정말 대통령이 돼서 이제 연방 정부를 이끌어가게 됐을 때 달라지게 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거든요. 사실 걱정하는 거는 뭐 세금 인상인 거고 기대하는 건 친환경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걱정은 조금 미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2021년 예산은 이미 지금 집행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재정정책까지 이번에 펼쳤기 때문에 증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고요. 네. 결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플러스 회복을 하고 실업률이 충분히 떨어졌다 싶을 때 개혁 정책의 추진, 특히 재정개혁의 추진을 나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2022년 이후로 점점 더 친환경 관련돼 있는 이른바 이제 그린 관련돼 있는 예산들의 집행 기대들은 더 부각될 여지가 아직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2020년 연말을 정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투자자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강 사장에서는 빨리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도 월 초까지 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조정들의 낙폭도 크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끝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선순환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속에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거두고 또 그 낙관적인 투자 심리와 큰 이익이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는 너무 시장을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기에는 지금 일단 선순환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내년에 좀 기회 돼서 한번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